방문도 끝났고 어떻게 대응할지 또 우리의 선택에 남았는데 자중질환은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 얘기를 가지고 벌써 한 30여 분 했나요? 6시 37분이 넘어갔는데요. 여기 정말 시끄럽습니다. 울고 불고 자유한국당 사정입니다. 물갈이 후폭풍 탈락한 류여해 최고위원이 홍 대표가 여자 무시하는 마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당협위원장 물갈이의 노림수는 무엇이고 이제 탈락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질문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협 물갈이 내전이냐 아니면 혁신이냐 기로에 선 한국당. 옥석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정비했다. 일체의 정무적 판단 없이 결정한 것이다. 홍 대표. 친박 청산하고 복당파 자리 마련하고 그나저나 대법원 선고가 문제네. 22일로 선고 날짜가 정해졌죠. 예, 22일 대법원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류여해 최고는 홍준표 사당하다, 추잡한 뒷거래다, 동지라 믿었는데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다. 막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 정비 보고를 들은 서청원 의원은 고의한 짓이에요. 못된 것만 배웠어요. 당의 앞날이 걱정스러우시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시면 될 텐데요. 홍문표 사무총장은 흠집 내는 언사는 좀 자제하는 게 어때요? 그랬는데 친박 표적 심사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째, 인적 혁신은 우리 당직자 270명 중 32명의 부조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당협위원장이거나 당위원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우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외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129명인데 그중에서 58명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14명 중에서 62명이 이번에 교체 권고 대상자로 저희들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 현역 중에 그러면 서청원, 유기준, 대덕강, 엄영수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오늘 통보가 된 건가요? 네, 지금 아마 통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번 당무감사는 혁신이 아닙니다. 당대표의 폭주를 견제해온 저와 같은 인사를 희생양 삼아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을 몰아내려는 당내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력을 모아 대여 투쟁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사당화를 위해 내부의 정적 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좀 긴장되네요. 한마디로 토세구팽입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대표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대선 후보로서 밀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고맙다라는 인사는커녕 지금 이제 바로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버린다는 것은 저는 절대 당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김광덕 전 부장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어떻든 뭐 누가 하여튼 말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예. 일단 노림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물갈이 노림수. 예, 노림수는 있는데 그 예. 노림수는 뭐냐? 순차적이고 예. 계단식의 친박 청산을 통한 예. 앞으로 그걸 통하면서 친홍 체제를 더 구축해가는 예. 그런 건데 뭐 지금까지 있었던 거 간단히 소개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에 출당 조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조치, 예. 의원 친박계 자장, 예. 뭐 이제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또 이제 62명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앞으로는 또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하면서 예. 더욱 당을 홍준표 대표의 색깔로 점점 바꿔가지 않겠는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황영수 소장.
그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본인이 당 내부를 이제 자기 당으로 친박들을 정리하고 홍준표 당으로 싹 정리하자마자 재판 날짜가 공교롭게 올 이번 금요일로 잡혔어요. 네, 22일로. 네. 그래서 뭐 이 본인 당으로 예. 지자체 선거 이전에 이렇게 만들자. 이것이 예. 이제 역으로 계산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청소하는 단계인데요. 예. 근데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60여 명 이상이 지금 이 낙마를 했는데 62명.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만만찮은 그래도 지역구에 관리해왔거나 전직 의원들이거나 그런 예. 사람들입니다. 뿌리가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는- 다 어디 가겠어요? 예. 유승민과 저기 안철수 두 사람이 글로 합쳐서 가요? 당을 만들면 지금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보면 그쪽 당의 인적 자원이 되어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예, 예. 그래서 타이밍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학살하는 타이밍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예. 그 타이밍이 두 사람이 당을 만들려고 하기 직전에 저런 이유가 뭔지 좀 아마추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2020 이번에 년. 정리된 서청원, 유기준 이런 현역들은 예. 총선이 2020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홍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건가? 예. 우리가 어떻게 오래 될 갑니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잖아요.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실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보면서 예. 더 결사적으로 지도부에 대해서 예. 공격에 나설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서둘렀는지 조금 아쉽네요. 양문석 박사 생각은?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김성태 의원이 무난히 원내대표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고 발표하지 않은 시기에서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홍파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 당무감사가 응으로 양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 예. 이 부분을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부분은 예. 아주 재밌는 그 이 반전의 반전인데 2008년에 소위 말하는 그 MB계 친이계가 친박계를 완전히 숙청을 합니다. 예. 당시 박근혜 당시 그 이 비대위원이 박근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나도 쏟고 국민도 국민도 쏟았다. 쏟았다, 뭐. 이제 그 이야기. 예. 그 다음에 4년 뒤인 2012년에는 또 친박이 친이계를 대거 숙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2016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옥새 들고 나리사 사태가 예, 예. 결국은 숙청의 과정, 유승민 숙청의 과정에서 예. 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거든요. 특이하게도 예.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숙청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 총선을 앞둔 숙청이 아니고 총선 지난 지 1년 6개월 만에 그렇죠. 이러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다는 전역들에 겁니다. 대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복당파의 자리 만들어주기였다. 예. 라는 부분과 함께 정적 제거를 위한 예. 이 홍 대표. 대표의 정적 제거를 위한 인위적인 당무 감사의 부작용이다. 예.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막 당사자시죠? 차명희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네, 그렇죠. 아주 왜 안 들어갔네? 그러니까 좀 시급했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정치하기가.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번 이 당무감사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네. 이렇게 얘기해요. 친박을 제거하고 친홍을 심는다. 예. 그렇게 이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사실하고 안 맞아요. 어떤 그래가지고 부분이요? 기사가 좀 네. 어긋나 네. 그러면서 아마 네. 기자들이 아마 머리에 쥐났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땐 이래요. 조금 얘기가 좀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 때 예. 사실 왕당파하고 인민파하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누가 접수하냐면은 왕당파 인민파하고도 상관없는 전쟁자라는 나폴레옹이 접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잘 보면은 친박을 완전히 제거한 것도 아니에요. 네. 친박에서 좀 태두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만 제거했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뭐 항복 선언을 받지 않았나. 예. 그럴 거고 또 홍을 또 다 심은 것도 아니에요. 복당파들 또 보면은 복당파들 중에서 일부만 그 지역구를 비워줬지 나머지는 아직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대구에는 한 명 자르고 경기도에는 절반을 잘랐어요. 예, 예. 이건 뭐 친홍이냐 친박하고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전부 다 들어보면은 네. 이거 하나로 알 수 있죠. 하여튼 친박이건 아닌 비박이건 간에 네. 친홍 체제를 위한 첫 단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3단계가 남아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조직강압특위에서 어떻게 그 빈자리들을 잘 메꿔내고 예. 이번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잘 예.
그 무마하느냐에 따라서 친홍 체제가 성공할 수도 있는데 예. 또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이제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야 뭐알수 게임은 없는 지금부터 거니까.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네. 상황은 뭐냐? 예. 친박과 비박과 싸우면은 네. 둘 다 죽으면은 나중에 준표지리, 어부지리처럼 준표 싸다. 이렇게 이렇게 대표에게 유리하게 이런 됐다. 목표로 하고 예. 있는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서영호 소장. 네, 저도 뭐 차명진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네. 모양은 컨닝했죠. 모양과 그 남들이 보기에는 친박 청산 개혁 그 감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비리 정치인하고 불법 정치 자금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엄영수 의원하고 배덕광 의원은 탈락했어요. 근데 검찰 수사 중인 최경환, 원유철, 이우연 의원은 그대로 당협위원장을 줬고요. 그리고 친박 청산 면에서도 서청원, 유기준 의원 등 수도권 그 의원들은 탈락시켰어요. 무려 예. 39명씩이나.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 친박의 본산에서는 단 한 명의 당협위원장만 탈락한테 그쳤습니다. 그래서 참. 모양상을 그 소리는 크게 질렀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친박 청산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예. 오히려 친홍 체제, 친홍에 줄 서는 사람들 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 이 탈락한 분들이 구심력이 없어서 예. 뭐 홍 대표 퇴진을 위해 싸운다던가 한국당을 그렇죠.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꾹 참고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는다던가 예. 이런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지리멸명할 것 같다. 따라서 당분간 친홍 체제는 강화되는 형국으로 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일단 잠깐만요. 제가 우리 서영호 소장한테 또 한 수 제가 가르쳐주면 이렇습니다. 이 정치는요, 내가 뭐 되는 거는 어려워도 남 못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거는 두고 봐야 돼요. 예. 뭐 차연도 지금 편안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친홍 계획에 되셨습니까? 당분간 아니 그건 통과해서. 아니고 이제 이 떨어져 나간 분들이 글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지 않다. 그분들이 그 구심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못할 거다. 근데 왜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너무 네. 성급하다 이게요.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류여해 최고위원은 오열을 했어요? 당협위원장 탈락의 결정타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이야. 저보고 사초 지키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 죄송해요, 고 의원님.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정말 사표 지키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지켜야지. 우리가 지켜줄게. 비비 내리라. 다 같이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아니, 때리는 건 아니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네요. 노영희 변호사님도 뭘 적으셨는데? 예. 저는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해서 예. 이제 방송도 같이 해보고 예. 좀 몇 번 만나봤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마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예. 여자 홍준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닐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과 닮아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를 하시려면 철학이 좀 있으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아무나 그냥 나서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는 건데 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철학을 가진 사람이 예. 그러한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네.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맞는데 철학이 있는 정치인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까지 딱 질문하시면 대답하기가 그렇고요. 아니 이거 대답하기 이제 곤란하신 질문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예, 말씀 그래. 드리고 싶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함부로 이렇게 막말하고 품위 없이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네. 그런 행동을 좀 그만하시는 게 지금 맞아요. 맞지 않냐. 예, 예. 그럼 김학덕 부장. 그 유해 그 어떤 최고위원이 왜 떨어졌나? 최고위원이 이런 데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이례적이거든 정당에서. 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는 당무감사에서 아마 서초갑 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소위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핸드폰 위원장에 가까운 역할이 아마 이렇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조금만 서둘러들 가주시죠. 이제. 예.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예, 예.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예. 유여의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의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왔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뭔가 좀 불편함을 홍준표 대표가 느끼지 않았을까. 예. 그런 그 뜻들이 이신점심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황수영 생각. 제가 봤을 때 한때는 맨발의 디바에서 시작을 해서 홍준표 키드였는데요. 예. 지금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아마 정치의 냉혹함과 사악함을 과소평가했다고 봅니다. 예, 예. 막말한 잘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에 지금 막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막말 다 했지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홍준표 이 편을 들었으면 예. 끝까지 홍준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제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부분은 아니다. 예. 내지는 이제 뭐 사냥이 끝나니까 예. 이 사냥개를 삶아 먹듯이 예.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생겼다. 이러니까 예. 과감히 지금 정리하는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참 이 아마추어가 정치 프로들 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양 박사님 저런 경우는 이제 전화 연락 안 되죠? 예. 지금 저는 그항 소장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예.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 유해 최고의 막말이나 정치적인 행위가 그 타겟이 되고 문제가 됐다고 저 또한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그 정적 제거 과정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미지상 친홍의 그 네. 이미지를 유 최고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난 전당대회 때 그 홍준표 캠프에서 유 최고를 그 밀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체 정적 제거를 하면서도 내 측근도 내가 털어낸다라는 뭔가의 공평함, 그다음에 객관성, 예. 그리고 그 항상 그 공천이 엉망이거나 그다음에 자를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데이터로 그다음에 뭐 시스템으로 했다. 뭐 뭐 이렇게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토사구팽이네요. 예, 그 그래서 말씀이. 데이터가 한마디로. 잘못 돌아가서 유효에 꽂힌 게 아니고 예. 사실상 그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 예. 내 측근도 드러낸다라는 네.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 그래서 희생양이다. 쇼맨십이 결국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는 잘못 내관을 건든 이러한 그 정치적 사태가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최영호 소장. 네, 대선 지고 쉬어가는 타임이었으니까 예. 퍼포먼스나 희화하는 분도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쟁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데 보수도 이제 껍데기는 좀 보내고요. 예. 진보에 주장하는 큰 정부, 평화, 복지, 임금,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보수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정부, 안보, 복지, 포퓰리즘, 그다음에 최저임금 반대 이런 문제 가지고 제대로 한번 복지 경제 문제고 붙어보는 그런 그 예. 정치다운 정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 차명희 전 의원도 네. 뭐 얘기하실래요? 예. 잠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마디 하면 이래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뱀이 네. 코끼리 같이 큰 거 함부로 먹다가 체한 경우도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죠. 네, 큰걸 이런 먹긴 경우 먹는데 이런 이건 너무 경우인데 큰- 이제 예.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제가 그 소위 말하면 바깥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 정치에 쉽게 들어오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 예. 그런데 네.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지금 유효의 최고도 지금 당시에 탄핵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거의 멘붕 상태에 있을 때 예. 본인의 어떤 특유의 언행으로 최고위원까지 단박에 됐어요. 근데 저는 저분이 언젠간 내려가겠다. 왜? 정치 저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정치는 최고위원 차근차근하게 자리라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간단치 노영희 않은데. 변호사처럼 뭐 철학이 있어야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변에 좀 네트워크도 좀 갖춰보고 지역구에서 참 이렇게 소위 머리 숙이는 훈련도 좀 해보고 이래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이게 다 단박에 올라간 거는 결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닌데 이거 앞으로 제가 정치 지망생들한테 특별히 하는 얘기예요. 단박에 쉽게 올라가면 절대 그것 가지고 성장 못 합니다. 그러고 뭐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난 문제예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노영희 변호사 말씀대로 철학이 없으면 나서면 안 되는 길 아니에요, 그거는. 네. 철학이 없이 된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모양 같은 사람이 소리예요.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모든 게 정치가 지금 제대로 된 이 역할을 못 해내는 거 아니에요. 6시 58분을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정치인의 행보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요.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예. 여자 홍준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닐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과 닮아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를 하시려면 철학이 좀 있으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아무나 그냥 나서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달라지는 건데 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철학을 가진 사람이 예. 그러한 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예.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맞는데 철학이 있는 정치인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까지 딱 질문하시면 대답하기는 그렇고요. 아니, 그 대답하기 이제 곤란하신 질문을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 그러니까. 드리고 싶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함부로 이렇게 막말하고 폭력 없이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네. 그런 행동을 좀 그만하시는 게 지금 맞아요. 맞지 않냐. 예, 예. 그럼 김학덕 부장. 그 유해의 그 어떤 최고위원이 왜 떨어졌나? 최고위원이 이런 데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이례적이거든, 정당에서. 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는 당무감사에서 아마 서초가 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소위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핸드폰 위원장에 가까운 역할이 아마 이렇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조금만 서둘러들 가주시죠, 이제. 예.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예, 예.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예. 유여의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의 편을 들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왔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뭔가 좀 불편함을 홍준표 대표가 느끼지 않았을까. 예. 그런 그 뜻들이 이신점심으로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황수영 생각은. 제가 봤을 때 한때는 맨발의 디바에서 시작을 해서 홍준표 키드였는데요. 예. 지금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아마 정치의 냉혹함과 사악함을 과소평가했다고 봅니다. 예, 예. 막말한 잘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에 지금 막말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막말 다 했지요. 예,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홍준표 이 편을 들었으면 예. 끝까지 홍준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제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부분은 아니다. 네. 내지는 이제 뭐 사냥이 끝나니까 예. 이 사냥개를 삶아 먹듯이 예.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생겼다. 이러니까 예. 과감히 지금 정리하는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참 이 아마추어가 정치 프로들 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양 박사님, 저런 경우는 이제 전화 연락 안 되죠? 예. 지금 저그 항 소장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예.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 유해 최고의 막말이나 정치적인 행위가 그 타겟이 되고 문제가 됐다고 저 또한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그 정적 제거 과정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이미지상 친홍의 그 이미지를 유 최고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지난 전당대회 때 그 홍준표 캠프에서 유 최고를 그 밀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체 정적 제거를 하면서도 내 측근도 내가 틀어낸다라는 뭔가의 공평함, 그다음에 객관성, 예. 그리고 그 항상 그 공천이 엉망이거나 그다음에 자를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데이터로 그다음에 뭐 시스템으로 했다. 뭐 뭐 이렇게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토사구팽이네요. 예, 그 그래서 말씀이. 데이터가 한마디로. 잘못 돌아시켰어요. 무려 예. 39명씩이나.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 친박의 본산에서는 단 한 명의 당협위원장만 탈락한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참. 모양상을 그 소리는 크게 질렀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친박 동산은 별로 아닌 것 같고 예. 오히려 친홍 체제, 친홍에 줄 서는 사람들 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 이 탈락한 분들이 구심력이 없어서 예. 뭐 홍 대표 퇴진을 위해 싸운다던가 한국당을 그렇죠. 탈당해서 바른정당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꾹 참고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는다든가 네. 이런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지리멸멸할 것 같다. 따라서 당분간 친홍 체제는 강화되는 형국으로 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일단 잠깐만요. 제가 우리 서영호 소장한테 또 한 수 제가 갖춰주면 이렇습니다. 이 정치는요, 내가 뭐 되는 거는 어려워도 남 못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저거는 두고 봐야 돼요. 예, 뭐 차의원도 지금 편안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친홍계획에 되셨습니까? 당분간 아니 그건 통과해서. 아니고 이제 이 떨어져 나간 분들이 글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진 않다. 그분들이 그 구심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못할 거다. 근데 왜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너무 예. 성급하다 이게요.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류여해 최고위원은 오열을 했어요? 당협위원장 탈락의 결정타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이야. 저보고 선초 지키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알아. 죄송해요, 고 의원님.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정말 선초 지키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지켜야지. 우리가 지켜줄게. 비 내리라. 다 같이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여자는 조용히 앉아 있거나 여자는 이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씻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뛰겠습니다. 아니, 지금 때리는 건 아니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까 뭘 하면 될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하세요. 얘기하세요. 그래도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네요. 노영희 변호사님도 뭘 적으셨는데? 예. 저는 류여해 최고위원에 대해서 예. 이제 방송도 같이 해보고 예. 좀 몇 번 만나봤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마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에도 도움이 안 방문도 끝났고 어떻게 대응할지 또 우리의 선택에 남았는데 자중질환은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이 얘기를 가지고 벌써 한 30여 분 했나요? 6시 37분이 넘어갔는데요. 여기 정말 시끄럽습니다. 울고 불고 자유한국당 사정입니다. 물갈이 후폭풍 탈락한 류여해 최고위원이 홍 대표가 여자 무시하는 마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당협위원장 물갈이의 노림수는 무엇이고 이제 탈락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질문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협 물갈이 내전이냐 아니면 혁신이냐 기로에 선 한국당. 옥석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정비했다. 일체의 정무적 판단 없이 결정한 것이다. 홍 대표. 친박 청산하고 복당파 자리 마련하고 그나저나 대법원 선고가 문제네. 22일로 선고 날짜가 정해졌죠. 예, 22일 대법원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류여해 최고는 홍준표 사당하다, 추잡한 뒷거래다, 동지라 믿었는데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다. 막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당협위원장 정비 보고를 들은 서청원 의원은 고의한 짓이에요. 못된 것만 배웠어요. 당의 앞날이 걱정스러우시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억울하면 재심 신청하시면 될 텐데요. 홍문표 사무총장은 흠집 내는 언사는 좀 자제하는 게 어때요? 그랬는데 친박 표적 심사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째, 인적 혁신은 우리 당직자 270명 중 32명의 구조라는 이름으로 혁신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당협위원장이거나 당위원장을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우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외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129명인데 그중에서 58명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14명 중에서 62명이 이번에 교체 권고 대상자로 저희들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 현역 중에 그러면 서청원, 유기준, 대덕강, 엄영수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오늘 통보가 된 건가요? 네, 지금 아마 통보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번 당무감사는 혁신이 아닙니다. 당대표의 폭주를 견제해온 저와 같은 인사를 희생양 삼아 마음에 안 드는 인사들을 몰아내려는 당내 정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력을 모아 대여 투쟁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사당화를 위해 내부의 정적 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좀 긴장되네요. 한마디로 토세구팽입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대표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대선 후보로서 밀었던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고맙다라는 인사는커녕 지금 이제 바로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버린다는 것은 저는 절대 당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김광덕 전 부장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어떻든 뭐 누가 하여튼 말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예. 일단 노림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 몇 가지 가지 노림수? 예, 노림수는 있는데 그 예. 노림수는 뭐냐? 순차적이고 예. 계단식의 친박 청산을 통한 예. 앞으로 그걸 통하면서 친홍 체제를 더 구축해가는 예. 그런 건데 뭐 지금까지 있었던 간단히 소개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에 출당 조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조치, 예. 의원 친박계 자장, 예. 뭐 이제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당무감사를 통해서 또 이제 62명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앞으로는 또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하면서 예. 더욱 당을 홍준표 대표의 색깔로 점점 바꿔가지 않겠는가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황영수 소장.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본인이 당 내부를 이제 자기 당으로 네. 친박들을 정리하고 홍준표 당으로 싹 정리하자마자 재판 날짜가 공교롭게 올 이번 금요일로 잡혔어요. 네, 22일로. 네. 그래서 뭐 이 본인 당으로 예. 지자체 선거 이전에 이렇게 만들자. 이것이 네. 이제 역으로 계산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청소하는 단계인데요. 예. 근데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60여 명 이상이 지금 이 낙마를 했는데 62명.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만만찮은 그래도 지역구에 관리해왔거나 전직 의원들이거나 그런 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예. 유성민과 안철수 두 사람이 글로 합쳐서 가요? 당을 만들면 지금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보면 그쪽 당의 인적 자원이 되어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죠. 예, 예. 그래서 타이밍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학살하는 타이밍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그 타이밍이 두 사람이 당을 만들려고 하기 직전에 저런 이유가 뭔지 좀 아마추어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2020년. 이번에 정리된 서청원, 유기준 이런 현역들은 예. 총선이 2020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홍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건가? 예. 우리가 어떻게 오래 될 갑니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보면서 예. 더 결사적으로 지도부에 대해서 예. 공격에 나설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서둘렀는지 조금 아쉽네요. 양문석 박사 생각은?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김성태 의원이 무난히 원내대표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고 발표하지 않은 시기에서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홍파인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에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 당무감사가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부분을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부분은 아주 재밌는 이 반전의 반전인데 2008년에 소위 말하는 그 MB계 친이계가 친박계를 완전히 숙청을 합니다. 당시 이 비대위원이 박근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이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4년 뒤인 2012년에는 또 친박이 친이계를 대거 숙청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옥새 들고 나리사 사태가 결국은 유승민 숙청의 과정에서 이 총선 참패로 이어졌거든요. 특이하게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숙청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총선을 앞둔 숙청이 아니고 총선 지난 지 1년 6개월 만에 이러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복당파의 자리 만들어주기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정적 제거를 위한 홍 대표의 정적 제거를 위한 인위적인 당무 감사의 부작용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당사자시죠? 차명희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이시니까. 네, 그렇죠. 아주 왜 안 들어갔네? 그러게 좀 시급했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정치하기가.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번 이 당무감사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친박을 제거하고 친홍을 심는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많이 쓰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사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좀 어긋나 그러면서 아마 기자들이 아마 머리에 쥐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래요. 조금 얘기가 좀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 때 사실 왕당파하고 인민파하고 싸우는데 결국에는 누가 접수하냐면은 왕당파 인민파하고도 상관없는 전쟁자라는 나폴레옹이 접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잘 보면은 친박을 완전히 제거한 것도 아니에요. 친박에서 좀 태두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만 제거했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받지 않았나. 그럴 거고 또 홍을 또 다 심은 것도 아니에요. 복당파들 또 보면은 복당파들 중에서 일부만 그 지역구를 비워줬지 나머지는 아직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대구에는 1명 자르고 경기도에는 절반을 잘랐어요. 이건 뭐 친홍이냐 친박하고냐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전부 다 들어보면은 이거 하나로 알 수 있죠. 하여튼 친박이건 아닌 비박이건 간에 친홍 체제를 위한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조직강압특위에서 어떻게 그 빈자리들을 잘 메꿔내고 이번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잘 무마하느냐에 따라서 친홍 체제가 성공할 수도 있는데 또 아니면은 그러지 않고 이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상황은 뭐냐? 친박과 비박과 싸우면은 둘 다 죽으면은 나중에 준표질이 어부지리처럼 준표 이렇게 유리하게 됐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서영호 소장. 네, 저도 차명진 의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모양은 컨닝했죠. 모양과 남들이 보기에는 친박 청산 개혁 감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비리 정치인하고 불법 정치 자금으로 기소되거나 구속된 엄영수 의원하고 배덕광 의원은 탈락했어요. 근데 검찰 수사 중인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은 그대로 당협위원장을 줬고요. 그리고 친박 청산 면에서도 서청원, 유기준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은 탈락.